이번 영상에서는요,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벡터를 볼 때 어떤 방향이 있다, 그 다음에 크기가 대충 얼마다, 이 정도를 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얼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가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벡터의 성분을 배우면 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평면에서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좌표 평면 위에다가 벡터를 올리게 되면 X축과 Y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벡터의 크기는 좌표의 변화, X좌표의 변화량과 Y좌표의 변화량을 가지고 벡터의 크기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방향은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방향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수업을 들으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당연하게도 평면 벡터라는 거는 평면에서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벡터를 평면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좌표 평면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X축, Y축 위에 두 점을 잡습니다. 하나는 1,0, 2,1이라는 점이고요. 하나는 0,1, 2,2라는 점입니다. 자, 요거의 위치 벡터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 두 개가 되니까요. 2원 벡터하고 2투 벡터가 각각 위치 벡터가 되겠죠. 위치 벡터.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원 벡터는 2원 벡터고요. 그 다음에 2투 벡터는 2투 벡터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벡터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이제 2원 벡터의 크기와 2투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원 벡터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는 벡터니까 크기 당연히 1이고요. 그 다음에 2투 벡터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는 벡터니까 둘 다 크기가 1이니까 무슨 벡터? 단위 벡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을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시점이 O이고 종점이 뭐 A라는 점이다. 이런 벡터를 이제 2원 벡터와 2투 벡터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임의의 점 A라는 점이 있어요. A1, A2. 자, 이 점의 위치 벡터를 OA 벡터라고 하면 되겠죠. 요 OA 벡터를 2원 벡터랑 2투 벡터로 나타내면 A1, 2원 벡터 플러스 A2, 2투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밑에서 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좌표 평면에 이제 점 A라는 점을 이렇게 이제 찍어 놨고요. A1, A2라는 점을 찍어 놨고요. 이 점으로 가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가 A 벡터입니다. 그럼 이 A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원점 O에서 출발해서 A1을 거쳐서 A1에서 A로 가는 벡터, 이 두 가지의 벡터를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A1에서 A로 가는 벡터하고는 같은 게 원점 O에서 A2로 가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연두색 벡터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벡터를 더해서 우리가 OA 벡터를 만들 거예요. 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OA 벡터는요. OA1 벡터 플러스 OA2 벡터가 된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OA1 벡터랑 OA2 벡터는 어떻게 찾느냐? 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려요. 어디에서?
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상으로도 수선의 발이 내려져 있는데요. 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때 x좌표가 A1이기 때문에 OA1 벡터는 뭐랑 똑같을까요? 방향은 E1 벡터이고요. 그쵸? E1 벡터랑 방향이 똑같고 그 다음에 크기는 A1일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OA1 벡터는 A1, E1 벡터가 되고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점 A에서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려준다면 A2로 도착을 할 거고요. A2의 Y좌표가 A2니까 OA2의 벡터 OA2는 크기는 A2고 그 다음에 방향은 E2 벡터와 같기 때문에 OA1 벡터랑 OA2 벡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구해놓은 식에다가 그대로 써주시면요. OA1 벡터는 A1, E1 벡터 그 다음에 OA2 벡터는 A2, E2 벡터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A가 결론적으로는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인데요. 여기 앞에 E1 벡터와 E2 벡터 앞에 각각 붙어 있는 게 뭐냐? 요 A1은 점 A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X좌표입니다, X좌표. 그 다음에 A2는 점 A에 Y좌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위치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위치 벡터를 좌표 평면에 이제 좌표를 나타내는 것처럼 표현을 해보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점 O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 A의 종점의 좌표, 즉 앞에서 A라는 점의 좌표가 A1, A2일 때 벡터 A2를 우리가 아까 어떻게 썼냐면 A 벡터는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 이렇게 썼고요. 이건 이제 벡터로 표현한 거고 이거를 성분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점 A의 X좌표, Y좌표 순서상 쓰듯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벡터는 A1, A2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순서상에 적혀 있는 실수 A1, A2를 벡터 A의 성분이라고 하고 그러면 A1은 X 성분, A2는 Y 성분 이렇게 이제 불러주면 되겠죠. 성분이 의미하는 건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크기,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크기 두 개를 다 성분이라고 불러주고 각각 X 성분, Y 성분 이렇게 이제 불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끔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점 A 자 이렇게 쓸게요. 점 A의 좌표를 써라라고 한다면 A 옆에 바로 괄호를 쓰고 A1, A2 이렇게 씁니다. 얘는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벡터로 표현을 해라,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씁니다. A 벡터는 A1, A2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맞는 표현이고 벡터를 쓸 때 등호를 안 쓴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벡터의 성분을 표현할 때는 A 벡터와 그 다음에 A1, A2가 같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호를 쓰셔야지 맞는 거고 등호를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표기하는 거는 처음 표기하는 거 배우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밑에 이제 보기를 보면서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표현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원 벡터 앞에서 봤던 이원 벡터 같은 경우에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벡터니까 1,0 이렇게 이제 성분을 쓸 수 있고 얘가 의미하는 게 이원 벡터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0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E2 벡터는 0,1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0 벡터는
이동을 안 하는 거니까 0,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2번 A 벡터는 3, 2원 벡터 마이너스 5, 2, 2 벡터 이걸 이제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쓰면 돼요. 실제로는 3, 2원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 2, 2 벡터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성분으로 나타낼 때 요 2원 앞에가 x, 그 다음에 2, 2 앞에가 y가 되게끔 3,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성분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요 a 벡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점에서 3, 마이너스 5까지 가는 벡터가 A 벡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거 연습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점 A의 위치 벡터 OA 벡터를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의 꼴로 나타내어라. 어떻게 하면 돼요? A라는 점의 X좌표가 A1이고요. Y좌표가 A2입니다. 좌표평면에서는 위치 벡터 1.5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자, 그래서 OA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1이 2인 거죠, 지금. 그래서 2, 2원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지우고 마이너스 3 그냥 갖다 쓸게요. 자, 마이너스 3, 2, 2 벡터 이렇게 OA 벡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도 바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OA 벡터는 마이너스 3, 2원 벡터 플러스 5, 2, 2 벡터. 얘가 의미하는 건 0,0에서 마이너스 3,5로 가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밑에 거는 거꾸로 하래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성분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원 개수, 2투 개수 요거를 가지고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럼 A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2원의 개수, 그 다음에 2투의 개수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 B 벡터는 2, 2 벡터인데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0, 2원 벡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0, y, 2 이렇게 이제 0,2로 B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두 평면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벡터가 같으려면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위치 벡터로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원점으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A 벡터 A1, A2 그 다음에 B 벡터 B1, B2는 일단 시점이 원점인 벡터니까 원점으로 시점이 같아서 두 벡터의 종점이 같으면 두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벡터의 종점의 좌표가 같아야 한다.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랑 같으려면 두 벡터의 X 성분도 같고 Y 성분도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두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으면 두 벡터는 같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같으려면 각각의 성분이 같아야 되고요. 각각의 성분이 같으면 두 벡터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에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벡터 A랑 B 벡터가 같을 때 두 실수 m과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A 벡터랑 B 벡터랑 같으려면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으면 되니까 X 성분은 A 벡터는 2고 B 벡터는 n-4네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n 값은 이항시켜서 6이 된다. 그 다음에 Y 성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죠. n-3이랑 5-n이 같아지면 되니까 여기에서 n 값은 양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벡터를 같게 만들어주는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평면 벡터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가 A1, A2로 주어져 있을 때 A 벡터의 크기는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을 루트 씌운 거와 같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좌표평면에 A 벡터를 나타내요. 시점이 5이고 그 다음에 종점이 A1, A2인 A 벡터를 표현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점이 A1, A2예요. 자, 그럼 이 A 벡터의 크기는 실제로 뭐랑 똑같아요? 선분 OA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쵸? 선분 OA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적어놨어요. 선분 OA의 길이랑 벡터 A의 크기는 같다.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원점부터 A1, A2까지 거리 구하는 거는 점과 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을 하면 되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면 위에 있는 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밑에 바로 벡터의 크기를 직접 구해보면요. 첫 번째 A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A 벡터는 1,3이니까요.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하니까 루트 10입니다.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16해서 25라서 5가 됩니다. 벡터의 크기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원점에서부터 종점까지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 벡터를 이제 성분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좌표 평면을 나타내면 이제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알기가 더 쉬워서 이렇게 성분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두 평면 벡터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했고, 이어서 성분을 가지고 벡터의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벡터의 평행할 조건, 이런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